네. 저는 얼마 전에 조정 대상 지역에 9점으로 미달 분양으로 청약이 됐는데요. 네. 오늘 대표님께서 먼저 말씀주셨던 것처럼 제가 지금 기다려야 한다는 타이밍인데 제가 무모하게 도전을 해서 네. 10년 당첨 제한이 걸리기도 했는데 이게 저희 생활권이 이제 서울 광주 인구다 보니까 네. 좀 거리도 멀고 이제 가치 투자적으로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 엄마가 청약이 이제 47점 무주택자가 15년 이상이 돼서 혹시 두 네. 번째 기회를 노려보는 건 어떤지 좀 네. 고견을 듣고 싶어서 제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이번에 분양 당첨된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네, 양주 회천 법계역 로제비양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기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지도 검색 마무리하셨고요.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같이 이렇게 연결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 유튜브로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지도 같이 제가 보고 계시죠? 예. 자, 우리가 일단 첫 번째, 경기도에서 우리가 주택을 구입하려고 해요. 경기도. 네. 경기도에서 구입하려고 했었을 때 우리가 첫 번째 요건은 하나는 위성도시로서의 경기도가 있겠고 두 번째는 자립도시로서의 경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위성도시로서의 경기도는 이거는 서울 접근이 얼마나 괜찮느냐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자립된 도시로서의 경기도는 자체 내에서 그 동네가 그 자리가 일자리라든가 학군이라든가 교통이 이 모든 것이 독립된 어떤 경제 체제를 가져가도 향후에도 큰 문제 없이 안정성 있게 갈 수 있냐 없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되는데 판교 같은 데는 사실 자립도가 굉장히 높다고 봐야 돼요. 이게 그런 반면에 일산이라든가 의정부라든가 지금 있는 양주는 위성도시로 역할이 훨씬 더 크다라고 봐야 돼요. 이게 그러면은 위성도시로서의 봤었을 때는 일단은 서울의 형국이 서울이 치고 나가야 위성도시도 같이 따라서 가지. 서울에서 이렇게 분산되는 풍선 효과라든가 또는 서울이 너무 비싸서 차라리 경기도로 가자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서울에 올라가면 경기도가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형태 자체에서도 지금 있는 이쪽에 있는 양주 쪽에서는 사실 거리가 너무 멀다. 멀어도 너무 멀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물론 여기가 1호선이라든가 또는 앞으로 그 GTX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GTX라는 것이 이 자리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오면은 여기가 호재가 될 것이냐 이거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여기가 호재가 되려면 많은 사람들이 서울이 너무 비싸니까 서울 근교에서 여기 살지 말고 옥정으로 가자 양주로 가자 라고 하면 이건 호재가 돼요. 그러기 전에는 요 동네에서는 조금 더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호재가 될 수 있어요. 그 동네에서는 야 그래도 그 서울에 접근이 좋은 그 아파트 쪽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는 되지만 서울이나 경기도의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거리로 몰려가자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있는 이 아파트는 자립도면 아파트 가격의 자립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립도 면에서는 굉장히 떨어지는 아파트다.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는 결국에는 이 양주 신도시가 여기 있는 양주 신도시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동네가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서 아주 독립되게 탄탄하게 이 도시가 형성이 되면은 가격대가 상당 부분 유지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가격대는 그냥 답보의 상태에 있거나 특히 가격이 안정적 내지는 하락기에는 이거는 매도 자체가 어렵다는 거죠. 매도 자체가. 문제는 이거예요. 매도만 할 수 있으면 매도를 하고 다른 쪽으로 이동해서 갈 수 있는 기회를 잡는데 부동산이라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구입을 한번 딱 하고 나면 주식하고 달리 좀 다른 사람보다 싸게 내놓으면 그냥 팔 수 있는 건 주식이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은 그게 아니에요. 매수자가 있어야만 사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동산은 가격이 올라가면 매수자가 더 많이 붙어요. 일반적으로 가격이 싸야 그래서 백화점에서도 세일을 하잖아요. 네. 가격이 저렴하면은 수요자가 더 작아요.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더 안 사요. 구입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기에 서울과 경기도가 서울이 쭉 올라가면 경기도까지 파급 효과, 풍선 효과에서 갈 때는 이런 택지 개발 지구 내에 있는 그 아파트를 짓고 있는 업체들은 그걸 반영해서 가격대를 높여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 시기를. 그런데 그 시기 때 딱 놓쳐갖고 가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구입하는 사람들이 빠져나오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아파트다. 그래서 지금 제가 판단했었을 때 이쪽에 있는 것들이 서울에 비하면 뭐 전세 가격도 안 되는 가격이지만 그래도 그 지역 전체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의 가격대가 다 그래도 4억대 이렇게 가는 가격대는 5억 가까이 가고 막 이런 것들은 좀 부담스럽다. 많이. 그리고 거기서 더 치고 올라가는 거는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제 의견을 하나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의견이 하나가 또 뭐였죠? 어떤 게 궁금하다 그랬죠? 대표님, 그럼 제가 이어가고 싶은 질문이 지금 김포하고 검단하고 의정부도 GTX A 노선이 들어온다고 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혹시 그것도 동일한 그 전망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동일하게 봐야 됩니다. 당연히 동일하게 봐야 되는데 제가 동그라미 대충 한번 그릴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서울이 이렇다고 치고요. 예. 자, 서울 주변에요. 이쪽에 남양주 쪽이나 하남 쪽이나 지금 제가 뭘 그리고 있냐면은 3기 신도시 같은 것들이 쭉쭉쭉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예. 3기 신도시가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은 굳이 GTX를 위해서 의정부까지 갈 이유가 있나요? 그야말로 서울에 입성이 안 되는 사람이 거기 있는 거고 그 동네에서는 그래도 그 GTX 노선 쪽에 가까이 좀 몰려들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야 좋다 가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여기가 좋은 게 있으니까 여기보다는 이쪽으로 조금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정도 이상의 큰 호재는 아니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호재 자체가. 그리고 이미 뭐 의정부에서도 1호선 타고 출퇴근하고 있으니까 네. 굳이 GTX 하나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물건을 아파트나 이런 걸 매도하거나 그걸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부각시키는 것이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방송한 지 지금 12년 차인데 예. 잠실에 말이에요. 잠실에 123층이 들어오기 전에 네. 많은 사람들이 123층 들어오면 잠실 가격 엄청나게 변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네.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방송에 대고. 왜 그러냐면 여기에 123층 딱 들어오면 다른 데 사는 사람들 전부 다 123층 들어오는데 일로 이사 가자. 절대로 그렇게 안 된다고요. 왜냐면은 우리가 보통 직장 다니는 사람 40대, 50대 초반 이때는 아이들이 학교 다니기 때문에 한 곳에 딱 못을 박으면 이동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런데 30대는 집을 살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잠실에 있는 아파트가 다른 데 지역에 비해서 더 많이 올라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무 이유가 없죠. 이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걸 또 빗대면은 그러면 양주 같은 데 가서 아파트에 거기 할래? 아니면은 서울 안에서 투룸에 그냥 들어가서 살래? 투룸에 들어가서 산다는 거예요. 신혼부부들은. 더군다나 또 인구를 보면은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빠르면 올해부터 우리는 인구가 줄기도 시작해요. 근데 국민들이 이제는 우리 인구 주는 것이 이게 현실화되어 있고 피부적으로 느끼기 시작하면서 이게 아파트나 이런 가격을 구입할 때 이런 인구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순간 인구가 줄지 않더라도 가격에는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반영이 되면 진짜로 그럴 때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정부 입장에서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코로나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더 어려운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현재 상태대로 쭉 가면은 약 40년 뒤에는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잖아요. 예. 40년 뒤에는 약 2천만 명으로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그러면은 딱 눈에 보이잖아요. 앞으로 정부 정책은 신혼부부들, 아기 낳을 수 있는 부부들 위주로 엄청난 어떤 혜택을 줄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야 국가가 유지가 돼요. 지금 서울, 경기도 다 합쳐서 인구가 약 한 2,500만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대로 가버리면 앞으로 3, 40년 뒤에는 1,000만이에요. 둘 다 합쳐서. 그러면 이 많은 주택들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불가능해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급해서 공급하는 건 맞지만 공급하고 난 뒤에 죽기 시작하면 서울 중심이 죽는 게 아니라 이건 맨 나중에 죽는 거예요. 네. 여기부터 먼저 죽으면 다른 데는 아예 초토화되는 거고요. 그래서 고령화 사회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보면은 그쪽으로는 좀 접근이 좀 아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 고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